불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객체들을 만들어서 쓰는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값이 변하는 데이터가 있고, 값이 처음에 설정된 이후에 안 변하는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 변하는 데이터는 변수 대신에 상수로 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들은 값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줘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오동작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C++에서는 const, 자바에서는 final 이런 걸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값이 고정이 되죠.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냥 단일 값도 그렇게 필요할 때는 상수로 모델링하고 변수로 모델링 하듯이 객체도 처음 만들었지만 객체 수명 동안 상태가 변하는 애도 있고 변할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체들은 상수화 시켜주면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걔가 다른 값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걔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래서 C++에서는 쉽게 const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객체를 상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 때 생성한 다음에 const로 수식해 주면은 그 객체는 그 내부 상태를 초기화된 상태대로 죽을 때까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파이썬도 그렇지만 자바도 그런 기능이 없어요. 객체를 상수화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const라는 기능을 자바가 도입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참 모르겠지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어요. 대신에 그러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상수로 많이 만들 객체들은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 클래스는 뭐냐면은 이 객체들은 불변 객체가 돼요.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생성된 그 초기값만 유지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된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여러 가지 이렇게 스윙도 불변 객체이고 그 래퍼 객체들도 불변 객체들이에요. 상태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화 시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또 이렇게 만들 때 어떨 때는 상수화 시켜야 되겠고 어떨 때는 상수화 시키는 게 아니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또 자바는 어떻게 하냐?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요. 불변 클래스이네, 불변 클래스가 아니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윙이면 스윙 빌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스윙은 불변 클래스이지만 스윙 빌더는 개별 문자를 구성하는 개별 문자들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마다 그런 객체를 상수화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파이썬은 이제 네임 투플이라는 기능이 있었고 그게 조금 발전돼 가지고 3007 이후에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투플을 만드는데 투플을 만드는 건 아니구나. 하여튼 투플 비슷한 걸 만드는데 각 요소들의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부여하는데 그때 frozen equal true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요 데이터 클래스는 자바에서 말하는 불변 클래스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는 주로 불변 객체 형태로 많이 써. 그러면 데이터 클래스로 정의해가지고 활용하면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아, 얘는 생성할 때 값을 받고 그 생성된 값을 그대로 계속 유지만 할 수 있고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파이썬은 뮤트블한 애가 있고 이뮤트블한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C++는 const라는 키워드 통해서 객체를 상수화시킬 수 있고, 자바, 파이썬 그런 기능이 없지만 그런 기능을 이제 자바에선 주로 제공하기 위해서 불변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겠고, 자바 16 이후에는 간단한 불변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레코드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런데 자바에서 불변 클래스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보통은 불변 클래스들은 그 멤버 변수로 원시 타입 아니면 불변 클래스 객체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B, C는 N은 원시 타입이죠. 그래서 이 N은 원시 타입이 파이널로 수식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가 없겠죠. 원시 타입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유지하는, 저 객체가 유지한 상태를 얘가 파이널이더라도, B가 파이널, 그 변수 자체가 파이널이더라도 내부 내용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N이 있으면 얘는 파이널로 여기가 못 바꾸는 거죠. 여기 들어간 값을. 근데 B는 또 어딘가에 B를 가리키겠죠. 요거는 파이널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면 불변 클래스로 인식됐는데 불변 클래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B 멤버에 대해서는 B가 갖고 있는 상태는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지 못하도록 문제가 늘 초기 시킨 값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제해서 줘야 돼요. 복제해서 주고 그 복제된 거 써라. 얘 자체는 절대 못 쓰게 하는 거죠. 왜냐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못 쓰게 얘를 복제해서 주는 거예요. 저장할 때도 원래 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복제해서 저장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효율적인 거는 어때요?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불변 클래스로 많이 정의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불변 클래스 만드는 것들은 멤버 변수들이 원시 타입인 애들, 그런 애들은 불변 클래스로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여기서처럼 보면은 어쨌든 자바에서 불변 클래스 만들 때 멤버들은 파이널로, 그리고 이런 이제 객체이지만 C는 문제가 없는 게, 이 C는 문제가 없는 게 이 C 자체는 불변 클래스예요. 얘 자체가. 그래서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애는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지만 불변 객체를 인 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고, 레코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불변 클래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불변 클래스 만들 때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 아닌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불변 클래스로 만들 때 만들지 말거나, 아니면 만들면 저런 클론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겠죠. 또 여러 종류의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그 클래스의 객체들도 여러 개 생성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객체들도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다른 객체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체와 객체가 맺는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가 맺는 관계, 요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잘 구조화시키냐가 프로그램의 효율성하고도 또 유연한 거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후반부에 이제 한 3조부터 배울 설계 패턴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 관계들을 되게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이고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객체 간 관계가 동적이라는 것은 맺어진 어떤 관계가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끝날 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군인이 있는데 지금 총을 들고 있는데 무기로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총을 버리고 다른 무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군인과 총 관계가 원래는 포함 관계였다가 떨어지는 거죠. 다른 뭐 칼로 바뀐다든지 기관총으로 바뀐다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적 관계인 거고,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우리가 사용 관계, 포함 관계로 나누어서 논의하는데,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실제 이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다른 종류의 객체를 필요로 하면, 사용해야 되면 사용 관계인 거예요. 그건 사용 관계. 논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돼. 근데 이 기능을 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객체를 필요로 해. 그러면 그거는 사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로 하는 객체를 그때 관계를 맺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멤버 변수로 유지한다. 그러면 걔를 포함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어떤 관계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럼 모든 포함 관계가 사용 관계냐? 그렇지는 않고 포함 관계 중에 전체 부분 개념인 경우에는 사용 관계라 안 해요. 사람이 있는데 눈이 있다. 그럼 눈과 사람이 사용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눈은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예요. PC가 있으면 PC의 부품으로 CPU가 있겠죠. 그럼 그거는 PC 본체와 CPU는 포함 관계에 해당돼요. 사용 관계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낼 경우에는 포함 관계인데 사용 관계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이고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무조건 전체 부분이든 아니든 포함 관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거,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거. 포함 관계는 논리적으로는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관계가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일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두 개가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은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코드에 한번 구현이 되면 수정할 때까지 그 관계는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 관계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클래스 간 관계는 전문적인 객체 지향 용어로는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브클래싱이라고 하는 거는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클래스 정의할 때 다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클래스가 정의해 놓은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다 가져다가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서브클래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타이핑은 어떤 클래스의 멤버 변수 메소드를 홀라당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그 클래스의 공개 메소드의 형태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나랑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서브 타이핑이라고 해요. 외부 모습만 갖고 오는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건 관계가 상속밖에는 존재 안 해요.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거는 한 클래스의 상태 행위 구현을 재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속은 뭐에 해당돼요?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에 해당됩니다. 근데 자바는 상속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한 클래스는 여러 개 필요하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현하는 순간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똑같이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건 서브 타이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고, 서브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반드시 보장돼야 되냐면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체 가능성. B 타입을 B가 A의 서브 타입이에요. A의 서브 타입. 그러면 A 타입을 기대하는 어느 곳에나 B 타입을 써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언어에서는 문법적인 건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문법 오류 주겠죠. 그렇죠? 근데 문법 오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코드냐?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건 개발자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고,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 효과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했을 때 pet 강아지가 있으면 pet을 기대하는 곳에 강아지를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금 상속을 하고 있는 거지 서브 타이핑 하는 건 아닌데, 서브 클래싱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돼야지만 코드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pet 필요한데 강아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지만 객체장에서 말하는 그 폴리모피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서브 클래싱만 하고 저 서브 타이핑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클래스 A가 있는데 private B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는 B의 서브 타입이 아니에요. 다 B 거를 참석받지만 B 타입에서는 A를 쓸 수가 없어요. C++는. 그래서 C++는 문법적으로도 필요하면 서브 클래싱만 하고 서브 타이핑은 못하게끔 일부러 프로그램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참석하는 이유는 그 서브 타이핑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서브 클래싱 하면서 서브 타이핑에도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C++는 이제 상속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C++에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고 파이썬도 다중상속 지원하고요. 근데 자바는 단일 상속만 지원해요. 한 클래스만 상속할 수가 있고, 차이는 뭐냐면 자바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인터페이스는 원하는 개수만큼 구체화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건 관계를 맺는 방법도 언어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구현할 때 한 클래스 A를 지금 정의하는데 여기에 B, C, D, E, F, G 여러 개의 클래스를 썼죠. 그러면 이 A와 이 클래스들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관계수 중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B, C, D, E, F, G에 의존하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얘네들이 수정되면은 얘가 수정돼야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존한 애가 수정이 되면 내 코드에도 뭔가 바꿔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클래스가 수정되더라도 내 클래스는 수정이 안 되길 원합니다. 그게 좋겠죠. 그러면은 그 내가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면 내가 수정이 돼야 될 가능성이 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좋은 거니까 이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돼요. 추상 타입에. 그래야 더 유연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랑 얘는 펫을 유지해요. 펫이 더 상위 타입이에요. 강아지는 펫의 하위 타입이에요. 그럼 얘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강아지를 유지하다가 고양이 유지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도글 캣으로. 얘는 어때? 수정 안 해도 돼요. 강아지 유지하고 있다가 고양이 유지할 수도 있고, 고양이 유지하다가 햄스터 유지할 수도 있고, 토끼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다 얘네들이 펫을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 펫의 하위 클래스면 어떤 객체든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펫 펄슨과 펄슨이 어떤 클래스에 의존해야 될 경우에는 얘는 구체적인 클래스예요. 얘 밑으로 없는 거예요. 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상위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관계 수는 적을수록 좋고,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나 상위 타입, 상위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존관계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의존관계는 일방향이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 안 좋다는 거예요.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A가 B에 의존하고 B도 A에 의존하고 이거 별로예요. 이렇게 코드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존하더라도 A가 B에만 의존하지 한쪽으로 또는 B가 A에 의존하도 만들어야지 양쪽으로 의존하면은 얘 수정하면 얘 수정해야 돼. 얘 수정하면 또 얘 수정해야 되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 복잡하게 C 하다가 D 하다가 또다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 관계를 우리가 보통 클래스 응용을 만들게 되면은 내 응용에 등장하는 모든 클래스 관계도를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깔끔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깔끔하지 않고 뭔가 지저분하다 너무 그러면 뭘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계를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계들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설계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되게 깔끔하게 설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관계의 코드로 나타나 보면은 이렇게 다른 클래스를 인재로 받거나 다른 클래스를 안에서 생성하면 이건 무조건 사용관계예요. 이 클래스는 이 클래스 객체를 사용하는 거가 되는 거죠. 사용관계가 되겠고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함관계는 그냥 전체 부분관계, 부분 전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할 수도 있고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전체 부분관계는 아니지만 멤버 변수로 다른 종류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연관관계라 그럽니다. 연관관계. 연관관계. 교수와 지도 학생들. 이렇게 지도 학생의 목록을 교수 클래스에 만든다. 그러면 교수와 학생이 뭐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연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부분 관계는 다시 또 집합과 복합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저거를 코딩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책임지냐? 저 생성을 누가 책임지고, 저 생성된 것을 누가 소멸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복합 개념은 뭐냐면, 복합은 좀 더 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소멸되면 부분도 함께 같이 소멸돼야 돼.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합은 전체 부분 관계이지만 전체가 없어지더라도 부분은 여전히 존재해야 돼요. 연못과 오리가 전체 부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연못이 없어졌다고 해서 오리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오리는 다른 연못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딩과 방인데 빌딩을 폭파하면 방만 쏙 빼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자체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응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거지만 컴퓨터가 본체가 있고 본체에 CPU가 있다. 그럼 이거는 전체 부분 관계죠. 근데 이 전체 부분 관계, PC 본체와 CPU를 집합 개념을 볼 건가, 복합 개념을 볼 건가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응용을 만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응용에서는 본체 사라지면은 CPU는 신경 안 써. 그러면 복합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응용에서는 본체를 버리더라도 CPU는 빼와서 다른 데다가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런 응용이다. 그러면 집합 개념으로 모델링 해야 될 거죠. 그리고 집합 개념 모델링 하게 되면은 코딩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복합에서는 부분들을 뭔가 어떻게 해줘야 돼? 딜리트 해줘야 되는 거죠. 동적으로 생성했다 그러면. 전체가 사라질 때 부분도 사라져야 되니까 코딩하는 게 조금씩 언어에 따라서 또 특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쯤은 내가 모델링 할 때 복합으로 모델링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필요가 집합으로 모델링 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언어에 따라서 그러면 복합으로 모델링 할 때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지, 집합으로 모델링 할 때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활용해서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클래스 간에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 관계는 그것의 다수성을 살펴봐야 돼요. 1대1인지 1대-단지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고, 1대-다면 또 그거를 어떤 자료 구조 쓸지가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구조를 스택 쓸지, 큐를 쓸지, 뭐 벡터를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이 관계가 1대-다, 1대1 이런 게 아니라 다대다다. 그러면은 그걸 모델링하기가 되게 효과적 모델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많이 생각하는 게 연관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정보, 요 두 클래스 간의 관계, 정보를 유지하는 클래스를 별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의 목록을 유지하고 얘도 얘의 목록을 유지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었는데 복잡해요. 다대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학생은 여러 교과를 수강할 수가 있고, 한 교과도 한 번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재수강 등 여러 번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는 분반을 여러 개 열 수 있고, 그 분반마다 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할지. 이런 것도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상을 해가지고 집에서 한번 설계를 해보면 좋아요. 이런 것. 학생과 이런 복잡한 관계를 실제 어떻게 모델링,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만든다. 보통은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저장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냥 훈련 삼아서, 데이터베이스 저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소프트웨어로 이런 학생 수강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가 많이 고민될 거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 함수가 진짜 길어졌어요. 그럼 7초. 그렇죠? 우리가 함수도 너무 긴 게 싫어요. 그 함수가 길면 이 함수를 기계적으로 쪼갭니다. 우리가 보통 모듈화해요. 이 함수의 요 함수를 어떻게 모듈화하지?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으면 얘를 뽑아내고 또 다른 데 또 쓰일 것 같으면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모듈화하냐? 비슷합니다. 여기 멤버 변수가 있겠죠? 그럼 이 멤버 변수 중에 일부를 묶어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멤버 변수를 처리하는 메소드들은 또 새 클래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거 있을 텐데 이 C와 D라는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관이 돼서 특정한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뽑아서 B라는 클래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얘네들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가요? B의 객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C, D와 관련된 메소드들은 또 일로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일부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필요한 거는 남아있을 수 있고,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이 B 객체한테 위임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클래스가 모듈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커졌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 클래스를 모듈화하는 방법도 한번 잘 생각해. 그 모듈화 할 때는 그냥 3개는 저기 2개는 여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더라도 새로운 클래스는 어떤 명확한 개념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확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영역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요거 처리하는 부분, 요거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객체로 만들어서 불러다가 쓰는 거죠. 멤버. 그러니까 이때 보통 우리가 큰 클래스를 모듈할 때 주로 활용하는 게 포함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서 적절한 크기가 됐는지, 너무 많은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정리를